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간접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볼 텐데요. 집집할 땐 집슐랭. 우리나라에 리츠가 들어온 게 꽤 오래됐다고 알고 있어요. 일반인들은 리츠에 대한 이제 뭐 관심이나 이해도가 사실 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낮은 편이란 말이죠. 왜 그런 현상이 있는지 좀 아시는지요? 간단하게는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역시 아주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리츠에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 투자자에게 드릴 정말 저희가 아닌 차장님의 꿀팁 같은 것들을 조금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리츠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사실 뭐 모든 투자가 그렇습니다만 투자에 제가 보기엔 특별히 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본인 리츠 시장의 특성을 꾸준히 파악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역시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다행히 이제 NH투자증권의 그 리츠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분이 계십니다. 의견에 따르면 글로벌 리츠 시장에서 보면 올해부터 이제 리츠 지수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리츠의 이제 인수 활동, 물건을 매입하거나 이런 활동들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래서 집을 좀 키워가고 있다라는 상황인 거죠. 네. 신규 자산 편입은 리츠 자산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결국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규 자산의 편입 가능성이 높은 그런 한번 섹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리츠가 일단 해당 자산을 인수하기 위한 의지가 네. 있는지, 그리고 그러면 있다고 하면 과거 어떤 투자 이력, 트랙 레코드 살펴봐야겠죠. 실물 부동산 섹터가 가격 매력도가 있는지 그렇죠. 이런 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결론은 공부하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제가 한마디 여기 좀 더 보태자면요. 리츠는 이제 좀 회사 주식과 보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변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평균 배당률 그리고 배당 성장률이라는 지표들이 있어요. 이런 성장률 지표들을 조금 보시는 게 직접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집집할 땐 집슐랭. 저희가 그래서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앞으로 좋을 것 같은 리츠는 뭐 어떤 게 있을지. 네, 요즘 보시면 우리나라도 이제 왜 그 위드 코로나라고 네. 하죠. 저희가 NH투자증권 리츠 담당 애널리스트 분도 결국 리츠 중에서 리테일 그리고 호텔 리츠 네. 이쪽에서 자산 인수 가능성이 높다고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리츠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좀 저평가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계속 좀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 있고. 네, 여러분들 뭐 저희의 의견도 있겠지만 저희 회사와 이제 계열사에서 관련된 그런 전문 애널리스트의 의견이기 때문에 쭉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참고만. 다음 질문으로 보통 리츠 투자하시는 분들이 고배당 금융 상품과 이제 투자 비교를 많이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고배당 주식에 대한 투자는 사실 리츠도 마찬가지지만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을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시점에 해야겠죠. 주가가 약세일 때 높아집니다. 그 상대적으로 확실한 또 배당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투자한다고 하면 그 시점에서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그 리츠나 이런 부분 투자하면 사실 배당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는 고배당주, 사실 그 안에 리츠도 들어가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적인 측면에서는 고배당주와 이제 리츠를 좀 고민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부동산 전문위원으로서 이제 부동산 관련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5억 미만에서 투자를 고민을 많이 하신다는 말이죠. 그럴 때 고민하시는 상품이 리츠 또는 일단 구분상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세요. 이제 구분상가 같은 경우에는 자본 차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수익성을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구분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수익률이 뭐 5%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리츠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5% 이상 꾸준히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뭐 추가적인 수익률도 물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구분상가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이런 법률적인 리스크라던가 임대 임차 이런 관련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부동산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월세 대신 리츠를 투자를 통한 배당금을 받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단순하게 뭐가 딱 좋다 라고 하나가 사실 선택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사실 직접 투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제 안목을 넓힌다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부동산 투자하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뭐 다양한 리츠에 내가 이제 분산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할 건지 아니면 나는 좀 더 그래도 주식에 한다면 뭐 고배당 주식에 난 투자하겠다. 이런 방법은 결국 본인의 투자 성향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일단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해가 잘 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막연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리츠 투자하는 과정을 조금 사장님께서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더 이해가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리츠 주식을 직접 선택해서 투자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개별 종목 사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은행과 같은 판매사를 가신다면 사실은 그쪽에서는 아마 펀드와 같은 간접 투자 방법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사실 그때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들은 아마 글로벌 리츠에 분산 투자하는 리츠 펀드 또는 부동산 펀드 뭐 요 정도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리츠 펀드를 선택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일반 펀드 투자와 크게 차이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부동산 펀드에 이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뭐 임대를 해서 임대 수익을 돌려주는 이런 펀드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그 임대차가 안정적인 그 가급적 임대차 계약이 장기인 이런 펀드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모든 이제 부동산 펀드들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것이 원활하게 엑시트가 가능한지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저희가 부동산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잘 사는 것보다 잘 파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사실 부동산 펀드나 리츠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생각으로 좀 질문을 몇 가지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부동산 투자 상품이 많아요. 부동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굳이 부동산 펀드 그리고 리츠에 투자하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리츠는 이제 대체 투자로서의 효용성이 이제 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결국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라고 하는 분산 투자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려고 하면 사실 다양한 자산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근데 FTSE 리츠 인덱스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이 리츠하고 이제 전 세계 주가 지수가 얼만큼 밀접하게 움직이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상관계수라는 것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츠 지수하고 전 세계 주가 지수 상관계수는 0.72 정도로 높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코스피, 한국 코스피 지수와의 상관계수는 0.53 그리고 원자재 지수와는 0.35 수준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사실 특정 자산에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리츠를 해서 투자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좀 더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좀 이제 현업에서 오래 계셨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전문적으로 말씀을 요약해서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좀 방송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 많이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항상 투자를 하는데 앞서서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겠죠. 부동산 펀드, 리츠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한 가지만 좀 짚어주신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계속 뭐 안정성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주식시장 움직이면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선진국 주가 지수가 특히 이게 좀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이면 리츠 지수도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부동산 펀드라든가 리츠들도 결국 부동산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너무 급등을 했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투자를 하실 때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들은 꼭 같이 기억을 하시고 투자하는데 결정을 내리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집할 땐 집슐랭. 오랜 시간 조한조 차장님과 함께 부동산 간접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희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요 저희가 친절한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투를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모두 함께 여러분의 성투를 한번 빌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성투하세요.